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입니다. 저는 결혼 7년 차의 며느리예요. 나이는 40대 있고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40 넘은 큰아들도 하나 있는데 사연글 안에서 예의상 남편이라고 불러볼게요. 저는 명절이 너무 싫습니다. 명절에 명자만 들려와도 한 달이고 2달 전부터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도 그랬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건 변함이 없었답니다. 어릴 적에는 친정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명절만 찾아오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오늘은 또 숙모가 얼마나 늦게 도착을 하실지, 오늘은 또 할머니가 엄마한테 무슨 일을 가지고 혼을 내실지를 눈치 보고 걱정하느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 뛰어놀아도 시원찮을 그 긴 휴일인 명절이 저에게는 스트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서는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요. 엄마가 혼자 부당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빠나 할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어보면서 엄마의 편을 더 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남동생도 머리가 커서 아닌 건 아닌 것 같다고 쓴소리를 할 나이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차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시댁안에서 며느리 혼자 굳은 일을 다 해가며 고생하는 건 너무나 구닥다리 같은 일이라는 걸 새삼 더 깨우쳤고, 나만큼은 결혼하고 나서라도 절대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고 하지만 나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스스로 주문을 걸어보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제가 고심고심해서 선택한 제 남편이 딱 저희 할머니만큼이나 시집살이를 작정하고 있던 집안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잘 웃어주고 농담도 잘하고 그냥 뭐든 밝은 사람인 것만 같아서 좋은 환경에서 밝게 자란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상견례를 하면서도 어찌나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잘 웃어주시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던지 저희 엄마도 홀딱 넘어갔습니다. 좋은 분들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 엄마는 저만큼은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상견례부터 정말 이를 바득바득하며 준비를 하셨거든요. 시집살이를 할 만한 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을 해보겠다며 혼자 인터넷으로 요즘 시어머니들은 어떤지에 대해 검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곤 상견례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엄마조차 좋은 분들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정말 우리 남편의 부모님은 좋은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반전 있는 집안에서 언제나 그렇듯 이 집구석도 그랬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도장 찍었을 때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댁에만 모인다 하면 그 난리부르스를 떨었답니다. 어찌나 모임을 좋아하고 식구들은 또 많던지요. 모였다 하면 이러다 시댁 방구석이 지하로 꺼지지는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해야 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랑 친정이 가까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사돈 얼굴도 찾아보고 살 건데 왜 나는 보러 안 오냐? 라며 집으로 불러내곤 하셨습니다. 아무리 친정이 시댁보다 더 가까이 산다고는 하더라도 차를 타면 거리가 적어도 30분이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그 30분조차도 쉽사리 왔다 갔다 하며 왕래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요. 저도 일이 있어야 친정 부모님을 뵈러 친정에 가는 편이었고 시댁보다 딱히 더 자주 보고 산다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걸 이유를 대며 시댁은 더 머니까 며느리가 더 먼저 찾아와서 챙겨보고 살아야 한다는 주의가 머릿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를 대하니 저는 어머님의 부름을 정말 자주 들어야 했고요. 조금이라도 일이 바빠 시댁을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괜찮다고 하셨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삐지는 정도가 심해져선 넌 니네 친정엄마나 보고 살아라. 나 정말 섭섭해서 너랑은 이렇게 못 산다. 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셨어요. 어찌나 제가 죄인인 것만 같게 말씀을 하시던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기라도 하면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시어머니가 이리 화를 내는 줄 알았을 겁니다. 어머님께 혼나는 저까지도 이게 내 잘못인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으니 오죽 연기를 잘하셨는지는 예상들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안 가면 안 본다고 난리,
가면 또 왔다고 들듯 복가대느라 난리. 며느리를 한시도 가만두려 하질 않는 어머님이셔서 부담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어머님한테 불려가 보면 시댁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다 한 동네에 모여서는 친인척들이었는지라 사람들 하나 부르면 그 옆에 사는 사람을 또 부르고 그렇게 두세 명 모이면 또 어느새 열댓 명이 모여있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며느리는 저 하나였어요. 형님이 계시긴 하셨으나 아주버님 따라 지방에 내려가셔서 자주 볼 일이 명절 말고는 없었고요. 그마저도 코로나 직전에 아주버님 따라 해외로 나가시면서 최근 몇 년은 쭉 못 뵙고 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혼자 며느리였는데 어머님이 절 무슨 한여 부리듯이 대하더라고요. 처음엔 당신도 바쁘니 저보고 일을 좀 거들어 달라며 설거지를 부탁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음식을 나르고 하느라 바쁘신 게 제 눈에도 보였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싫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른이 일하는데 제가 마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자주 불러내 일이 바쁘다며 저에게 거들러 하더니만 언젠가부턴 시댁 안에 손님이 없어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데도 그렇고 꼭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해달라고 말이죠.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좀 먹어보자고 해서 차려들었더니 그걸 다 먹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시부모님이 부엌을 나가버리셨던 거죠. 그걸 남편은 눈치도 없이 따라 나간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이게 내 일이 아님에도 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나한테 시키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얘 돌보는 걸 핑계삼아 저도 똑같이 부엌을 나와본 적이 있었어요. 설거지가 한가득이었음에도 가만히 내버려둔 채 말이죠. 그러자 그날 아주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네요. 제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눈치를 살살 주더니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있는데 라면서 당장이라도 가서 씻으라고 눈치 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무시했더니 결국 안 되겠다며 스스로 일어섰다가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가 싶었더니 또 폭발하듯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이걸 왜 해? 라고 하면서 결국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시어머니 화를 달래드린다고 안방으로 쪼르르 저는 밖에서 눈치를 봤다. 결국 제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서야 시어머니 화를 풀어드릴 수 있었답니다. 나이만 드셨지 생각하는 거 하며 말씀하시는 거 하며 모든 게 다 철 안 든 어린애 같았어요. 그러니 전 더욱 경계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토라졌다며 또 화를 낼지 모르는 분이셨으니까요. 점점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갈수록 저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우리 엄마 같은 팔자를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가도요. 애만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강제로라도 마음을 다잡아야 했었어요. 시댁에 안 가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폭발을 할지 모르니까 얘 달래는 마음으로다가 시댁을 찾곤 했고 명절이 되면 형님도 안 계시는 마당에 저 혼자 제사음식 도와드리면서 설거지까지 한다고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바람에 명절에 시댁에 가기 전에는 꼭 남편이랑도 한바탕 부부싸움을 크게 하곤 했네요. 시댁에 가서 제 일 좀 도와주라 하면서 제가 남편을 뒤집어 엎으려 했거든요. 마누라 고생하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남편이냐면서 말입니다. 한 번씩 뒤집어 엎어가면서 화를 내고 저도 발악을 해보려고 하니 남편도 서서히 집안일이라도 거들어주려고 하며 절 돕는 척은 했습니다. 그게 비록 있으나 마나 하는 수준의 도움이었지만 노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화가 더 치솟아 오르는 걸 멈출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인생 자체를 거꾸로 돌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무한으로 치솟아 오르는 저에게 이번 명절도 오래전부터 긴장이 되고 괜히 버겁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인 와중에도 명절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며 며느리를 어떻게든 집으로 불러내던 어머님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추석에 가야 하긴 가야 했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추석 생각이 머리에 맴돌았고 애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번 추석은 또 어찌 보내려나 하는 마음에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그런데 진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일찍 부르셨어요.
이번 명절에는 전보다 집을 더 일찍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겁니다. 명절 동안에 시댁을 가면 무조건 자고서 다음날 아침 제사까지 지내는 루틴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희한테 하룻밤을 더 자고 제사를 지내라며 불러낸 거예요. 이유는 바로 추석 후에 본인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고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시댁으로도 여러 번 찾아오셨고 저도 시댁에 불려갔다가 그 어머님들 시종을 들은 적이 있어서 얼굴은 기억했죠. 그런데 그분들이랑 추석을 마치고 나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친구분 아들이 봉고차를 뽑았는데 드라이브 여행을 시켜주기로 해서 같이 떠나기로 했다나 뭐라나 하면서 말이죠. 거기까지 뭐 다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여행 가시는 거요? 뭐 다 상관없었어요. 얼마든지 어디로라도 떠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건 다른 문제였죠. 저도 직장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휴가는 한정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추석은 휴가가 아니라 연휴라서 쉬는 거잖아요. 쉬는 날에 제약이 있으니 최대한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시댁으로 하루를 더 일찍 찾아와 자고 가라 하다니요. 말도 안 된다며 남편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거렸죠. 그러자 남편도 새삼 늦잠 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았던지 그건 안 되겠지? 라고 물어보면서 알아서 시어머니께 거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빨리 오라고 저희 부부를 갑작스레 불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고 이내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말고 이리로 와서 추석까지 지내고 가.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라도 말대꾸를 하면 소리를 지를 거란 마냥 중간중간 거친 콧소리도 들렸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전화로 해도 될 텐데 그건 또 싫은 건지 지금 빨리 집으로 오라니까 라는 말을 휴도 없이 하셨고요. 그도 모자라 이왕 온 김에 추석 때까지 쭉 있다가 가라는 말씀도 잊지 않고 꺼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눈치를 챘죠. 남편이 알아서 딱 잘라 거절을 하기로 해놓고 알아서 딱 자르지를 못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 제 남편이 호구라는 걸 아는 시어머니는 저한테 도로 연락을 해서는 집에 하루를 더 일찍 오라 잔소리를 퍼붓는 것이었겠죠. 그걸 생각하니 이미 화가 막 나는데 남편은 어쩌냐며 쩔쩔매며 저한테 전화를 해오고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어머님께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었죠. 귀한 휴일을 꼭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쁘게 시작을 해야겠냐고 제 속마음을 다 보일 참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저는 저 혼자 노력하고 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 싶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시댁에 일찍 가자고 말을 했어요. 억울한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일단은 급반불부터 꺼보자며 남편에게 말을 전했고요. 남편은 제가 순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복종이라도 하는 건 줄 알았던지 잘 생각했어 라고 팔자 좋은 소리나 했네요. 그런 남편에겐 끝까지 제 속마음을 들키지도 않은 채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하루를 더 일찍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눈을 떴는데 짜증이 확 났어요. 그래도 최대한 화를 가라앉혀 가면서 애 옷도 입혔고요. 옆에서 남편이 눈치도 없게 몇 박을 지낼 목적으로 옷가지랑 속옷까지 바리바리 가방 안에 챙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지네 집에 가는 건데 지금쯤 얼마나 속으로 신나할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잠시 즐기라며 내버려 두곤 말없이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금방 시댁에 도착을 했죠. 시어머니는 눈치 없는 척을 하려는지 벌써 왔냐? 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일찍 좀 오라고 해놓고는 말입니다. 남편은 그 말에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하며 짐 싸온 걸 내려놨고 어머님은 이내 아이를 들쳐 업으시더니만 미안하긴 하셨던지 본인이 밥을 차려놨다면서 부엌으로 곧장 부르셨어요. 정말 가보니 별로 대단한 건 없었지만 집안에 있었던 반찬이란 반찬은 새 그릇마다 다 꺼내서는 식탁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제사용인 건지 소고기 묵국도 끓여놓았던데 그것도 막 올려놓았던지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인 앞에서 밥이랑 뜨끈한 국물을 올려놓니 순간 혹했습니다. 그래서 존심은 살짝 상했으나 일단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밥부터 먹고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네요. 그리고는 그렇게 밥을 말끔히 다 먹었는데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설거지는 무조건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밥을 다 먹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랑 남편이 서로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급기야 시어머니는 밥이 아직 남아있었음에도 제가 밥을 다 긁어 먹자 제가 먼저 일어나 식탁을 벗어날 것이 걱정되는지 본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먹던 밥이요. 그냥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기만 하고서 말이죠. 퍽 뒷골이 땡겼어요. 나보고 또 치우라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밥을 차려주신 건 감사했지만 오라고 해서 왔고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편한테 감히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시어머니는 뭐라고 나한테 자꾸만 설거지를 하라 시켜먹나 싶어 또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을 불렀네요. 여보 뭐해 와서 설거지해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아주 동그래지는 걸 봤는데 일부러 무시를 한 채 더욱 세차게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도 부엌을 빠져나오자마자 시어머니 곁에 앉았죠. 어머님은 부엌에서 거실로 이동하는 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째려만 보고 계셨습니다.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채로 저를 불러내셨죠. 너 지금 누구한테 설거지를 하라 말아야? 시부모가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라고 하면서요. 자기 귀한 아들한테 설거지를 시킨 것이 못마땅했던지 저한테 위선적으로 혼을 내시는데 정말 웃겨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잘도 시킨 설거지를 자기 아들한테는 시키지 말라니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냐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께 여쭸어요. 그럼 저 많은 설거지를 저한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미리 짠 것처럼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거실로 나온 거예요? 저 설거지 시키려고요? 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살짝 당황하신 채로 그걸 숨기려는 듯이 더 큰 목소리를 질러내셨습니다. 내가 뭘 시켜 먹어? 원래 마지막으로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치우는 거야. 난 원래 다 안 먹으려고 했었고. 라고 하면서 이젠 하다하다 마지막으로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거라는 개소리로 저를 혼내키려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의 논리가 정당성을 잃었다 싶었던지 엄마 그만해 라며 시어머니를 말렸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께 본때를 보여주고 떠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무대포스러운 자세로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럼 지금까지 밥 먹다 말고 자리를 떴던 게 다 며느리 하나 설거지 시키겠다고 그런 거였어요? 이야 진짜 이 정도로 각박하신 분인 줄은 몰랐네. 어디 무서워서 이 집안 며느리 하겠어요? 밥 하나 얻어먹는 것도 설거지할 각오로 먹어야 하는 판인데 누가 좋다고 여길 또 오겠냐고요. 라고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며 제 핸드백을 챙겼죠. 애초부터 이 집 구석에서 하루를 더 잘 생각으로 찾아오진 않았었기에 챙겨갈 짐이 없었지만 핸드백만큼은 일부러 챙겨둔 채 집을 당장이라도 나가겠다는 신용부터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정말로 제사하고 뭐고 추석을 코앞에 두고 친정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건가 싶었던지 어디가 가방 내려놔 라고 하면서 손짓을 보내셨어요. 얼른 잽싸게 가방부터 내려놓고 차근히 얘기를 해보자면서 급기야 화가 난 맹수를 달래듯이 차분하게 말을 뱉어내기까지 하셨고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도 단단히 늦었답니다. 화가 난 맹수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 이상 그 화를 풀 수 없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소리쳤어요. 친정 갑니다. 명절에 볼 일 없을 거예요. 정 보고 싶으면 앞으로 설거지나 어머님이 스스로 하시겠다는 각서라도 써주시던가요. 라고요. 그리고 이 말만 떡하니 뱉어놓은 채 시댁을 뛰쳐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님은 자기가 설거지라도 해주겠다고 말을 할 자세까지 보이면서 절 붙잡으려 했지만 전 시어머니를 약올리기 위해 더 반항을 하며 집을 나와버렸고요. 그 길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갔다가는 시어머니가 쳐들어올까 싶어 일부러 친정으로 간 거였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남편한테서 한참 뒤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디 있는 거냐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 목소리도 같이 들렸고요. 제 예상대로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요. 그래서 나 지금 친정이야. 우리 부모님 난리 났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막 이혼 서류 떼려하는 거 내가 겨우 말리고 있으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전화도 하지 마. 라고 말을 했어요. 겁을 주겠다며 남편한테는 우리 부모님까지 화가 단단히 났다며 고자질을 해버렸답니다. 사실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친정으로 가긴 갔으나 아직 친정집에 들어가진 않은 채 주변 카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이었고요. 제 말에 남편은 장모 걱정이 되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고 그대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전화를 해가면서 혼을 내려고 했을 텐데 시어머니도 제가 친정에 이혼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걸 들었던지 제 화부터 가라앉히겠다며 아무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쥐죽은 듯 소리 소문 없이 계시더니만 한참 뒤 문자를 떡하니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앞으로는 설거지를 하마 라고 말이죠. 이 싸움의 시작은 시어머니라는 본인 한 사람 때문인데 보아하니 설거지 때문에 싸움이 난 줄로 아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뭐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지를 모르던 알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한다고 하니 이건 각서를 써서라도 약속을 받아낼 참이었고요. 이걸 기회로 이번 추석은 시댁에 참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이 명절을 친정에서 뜨신 밥 얻어먹고 누워 잠만 자면서 평화를 보낼 참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시켜먹고 부려먹지 못하도록 말이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할 테니 비록 시작은 설거지 하나로 시작한 싸움이지만 이걸 계기로 전 이참에 뿌리 깊었던 이 집구석의 시집살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원한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